안녕하세요. 자, 어제는 날씨가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잠깐 산에를 가는데요. 진짜, 덥다. 이렇게 더울 수가 있구나. 이런 정도로 어제 정말 무더웠습니다. 이게 오래 있지 못하고, 그냥 난초는 못 보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버섯만 좀, 야생버섯만 보고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진짜 참 대단하대요. 자, 오늘은요, 조금 날씨가 조금, 예, 이제 이렇게 표현해야 맞을라나 약간 선선해졌습니다. 30도가 넘지 않는다 그럽니다. 일단 오후 저녁 때부터 비가 온다라니까요. 예, 또 이번에도 또 비가 폭우 수준으로 많이 내릴 걸로 기상청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산이 전부 다 물러져 있고 주변 온통 나무 주변이든 다 이 물에 의해서 물러져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제가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애배하고 있는 산반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신화가 한쪽은 좌측에는 지금 거의 다 컸죠.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막 나와서 저희 난실에서 나오는 특징이 이렇습니다. 요렇게 요 정도가 지금 정상적으로 나온 거예요. 굉장히 많이 늦죠. 다른 데는 이미 거의 다 성장을 했을 텐데 저희 난실만큼은 좀 늦습니다. 근데 올해가 조금 다른 해보다 좀 빨리 나오는 편이에요. 역시 자생지도 그랬죠. 그러니까 라니냐에서 엘니뇨로 바뀔 때 제가 이거를 꽤 오래전부터 체크를 했는데요. 그 패턴이 비슷합니다. 주기가 3년이냐 4년이냐 또는 빠르면 뭐 2년이 있었던, 저는 2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3년에서 4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주기로 바뀌는데, 그러면은 비도 많이 오고 또 뭐 습도도 그만큼 높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생에서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보통은 이제 어느 정도 일교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야생에서 자생제 보면은 이 보령 같은 경우는 7월 말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올해는 한 일주일 정도가 더 빠르지 않나 이런 정도. 제가 그제 산에를 가서 그 이제 동자매가 좀 나오는 데를 가봤죠. 가봤는데 잎이 평상시 괜찮은 잎들이 간간히 섞여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그 환엽성도 보였고, 그리고 꽤 많이 나왔습니다. 보통 7월 말 이쯤에, 그럼 7월 말이라는 것은 7월 25일 이후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쯤에 보이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빨랐던 거죠. 예, 그런 정도로 올해는 예, 빨랐습니다. 이게 난실에서도 좀 빠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일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병충해도 꽤 많이 있었죠. 예, 앞으로도 뭐 어원이아라든가 구경성원병, 푸사리움 옥시퍼럼에 의한, 이거는 한여름 8월 달에 아주 무한 예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방제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8월 달 돼 보시면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이제 경험담으로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고요. 자, 요 난초는 저희 지역에서 나온 거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 서나 또는 이 무늬 바탕에 녹선이 아주 미세하게 있는 거, 그리고 반대로 녹바탕에 그 색깔이 황색이든 또는 백황색이든 백색이든 그 무늬가 가늘게 들어간,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 쉽게 얘기하면은 그것을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전자 말씀드린 것이 꽃에 물릴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 무늬 반이 뜨거나 이러면 서산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예, 그런 정도로 표현하기 때문에 확실히 꽃 물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 해서 반대 후자로 말씀드렸던 내용이 꽃에 안 물린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물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지역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 잘 물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게 타는데, 자, 이 앞에 있는 난초는 꽃에 잘 물릴 거로 예상이 되죠. 예.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는 거의 유백색으로 나옵니다.
신화가 이렇게 유백색으로 나오다가 점차 약간 황색이 끼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건 황산반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어떤 분은 산반이 가장 잘생긴 산반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뭐 다양하게 자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황산반이라고 표현은 안 하고요. 잘생긴 산반은 맞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매년 거의 똑같이 나오고, 그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 해에 성장반을 통해서 이 반무늬가 이렇게 떠요. 이 난초의 특징은 그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빛을 많이 주고 키우면 무늬량이 급격히 많이 늘어납니다. 전체 3분의 2가 무늬고요. 그리고 짧게 큽니다. 약간 단엽성, 뭐 또는 우리가 입변성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짧아요. 짧게 아주. 그래서 그런 모습이 더 예쁘다라고 하는 분이 있고요. 저는 좀 이 녹이 워낙 진하게 들어오거든요. 약간 예를 들어 한 8,000룩수 전후로 키워보면 그 녹 부분 엽록소가 굉장히 진합니다. 아주 찐녹이에요. 우리 뭐라 그럴까요? 뭐 진청 뭐 이렇게 표현하죠. 진청이라고 말은 안 맞는데, 어쨌든 그래도 과장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까지 씁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키워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정도가 좋지 않나. 그래서 이제 올해는 약간 좀 빛이 좀 더 들어온 거죠. 그런 정도로 제가 이제 키워보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 또 워낙 난개가 침체돼서 그렇지, 이 시기와 질투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전국 규모 공모전, 그러니까 공모전이란다, 미술이고요. 그 이제 이 춘난 여배품 전시회를 냈었는데, 이걸 내려놨어요. 가보니까 그게 왜 내려놨냐고 그랬더니 똑같은 난초가 경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 그 특징을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이거는 그 기부 쪽에 그 서반이 있지 않느냐, 서호반이 있지 않느냐, 그게 다르다. 뭐 이 심사위원들도 이 고집이 있죠. 그 공교롭게 두 번 다 그랬습니다. 이게 상복이 없어요. 두 번 다 내려져 있었어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필 동시대 같은 유형의 난초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그거는 긁히는 무늬가 더 많은 거고요. 이건 긁히는 무늬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잎에 이렇게 그 기부 쪽의 서호반 또는 서반,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형태의 무늬가 이건 꼭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그 모 심사위원, 제가 누군지도 알아요. 두 분이 그러셨는데, 그런 분들의 실수로 얘가 상을 못 받은, 참 비운의 난초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뭐 제가 출품해서 그랬는지도 모르죠. 또 그런 이유도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만큼 또 유사점을 그분들은 갖고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뭐 그런 실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려져 있다는 건 그 심각한 거거든요. 옆으로 제끼는 것과 내려오는 건 다릅니다. 그런 정도로의 비운이 있었던 난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어때요? 굉장히 이쁘고 잘생겼죠? 무늬가요, 산반 무늬가 7년 동안 유지되는, 그러니까 이파리가 7년 가니까 그런 난초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좋은 산반을 찾는 거는 무늬 고정성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무늬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산반이 외품 내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3년, 4년만 가도 굉장히 무늬 잘 오래 간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난초는 무려 7년 동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배품으로서, 화훼품보다도 오히려 여배품으로서의 품격을 지닌 거죠. 그런 정도의 난초가 이번에 그런 일도 있었고, 이번이 아니네요. 벌써 3년, 4년 전 이렇게 되네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제가 한국 춘난의 매력은 이런 데서부터이지 않나, 이런 정도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높이 평가하는 난초입니다. 지금은 많이 퍼져 있을 겁니다. 여기저기 많이 퍼져 있고요. 오래됐어요. 여기서 동자매로 산채가 돼서 여기서 증식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나갔으니까 꽤 많이 번져 있을 겁니다.
횟수도 좀 됐고, 어디 가서든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난초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그 신화 감상 편을 처음 올해 잡아봤습니다. 예쁜 신화가 나오면 여러분 좀 보여드리고, 이런 간간히 필요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